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활동과 경제 주체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용어를 매우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보면 언제나 경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재화와 서비스에 관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는 둘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교실에 있는 책상, 칠판, 노트북, 책, 필통, 교복 모두 재화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필요하여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비스에는 지금 교실에서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 미용실에서 받는 미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된 것처럼 경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이 중 생산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해산물을 바다에서 도시로 운송하는 일, 여러분의 성장 일기를 나의 중이병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일, 모두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므로 생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노동, 자본, 토지가 필요합니다. 노동은 생산에 들어가는 육체적, 정신적인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운송장비, 창고 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땅뿐만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 낚싯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다면 물고기를 잡는 일은 노동이고 배와 낚싯대는 자본이며 바다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분배는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임금, 이자, 지대 등의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즉 분배는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나의 노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나의 자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이자라고 하는 대가를 받고 나의 토지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지대라는 대가를 받는 등의 일이 분배 활동에 해당합니다. 소비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소의 음원을 구입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일 등은 모두 소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왜 하는 것일까요? 경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특화와 교환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물질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화를 통해 물질적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수연이와 설연이와 세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식량을 구하고 스스로 옷감을 짜고 각자의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즉, 자급자족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수연이와 설연이와 세훈이는 모두 식량 10, 옷감 10, 교육 10만큼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더해보면 이 마을의 물질적 가치는 식량 30, 옷감 30, 교육 30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는 식량만을, 설연이는 옷감만을, 세훈이는 교육만을 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즉, 서로 잘하는 것들을 특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생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식량 50, 설련이는 옷감 50, 세훈이는 교육 50을 생산하게 되고 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각각 20만큼의 물질적 가치가 증대된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컵 떡볶이가 500원에 판매됩니다. 만약 우리가 500원의 컵 떡볶이를 구매하였다면 우리는 이 컵 떡볶이의 가치를 500원 이상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500원 이하로 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컵 떡볶이의 가치를 500원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500원을 주고 컵 떡볶이를 구입한 것입니다. 반대로 떡볶이 아줌마는 컵 떡볶이의 가치를 500원 이상으로 본 것일까요? 500원 이하로 본 것일까요? 떡볶이 아줌마는 500원 이하로 보았기 때문에 컵 떡볶이를 500원에 판매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떡볶이를 구매한 사람이 떡볶이의 가치를 700원으로 보았고 떡볶이 아줌마는 300원으로 보았다면 둘 다 200원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을 주어 사회 전체의 물질적 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이제 경제 주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에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습니다. 가계는 함께 소비하는 집단으로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평범한 우리 가족을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계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받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교통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방, 치안, 소방, 교육 등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인 공공재를 생산하고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등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합니다. 외국은 무역의 주체이자 제4의 경제 주체라고 불립니다. 국내의 경제활동만으로는 현대 인간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특화와 교환을 통해 보다 큰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역의 주체인 외국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 간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화살표는 실물의 이동이고 푸른색 화살표는 화폐의 이동입니다. 우선 기업은 가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게는 그 대가로 기업에게 상품 구매 대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가게는 기업에게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가게에게 지대, 임금, 이자 등을 지불합니다. 또한 가게와 기업은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가게와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국민 경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외국과의 무역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외국과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광범위한 국제 경제가 형성됩니다. 오늘은 경제활동과 경제 주체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